이렇게 흐름이 바뀐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입결. 그죠? 근데 이 입결이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단 한 명이 가도 우리 애가 가면 가는 거예요. 100명이 가도 우리 애가 못 가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꼭 입결이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올해 서울대 간 아이들 합격 고교 분석 이거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수시 실적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를 기본으로 놓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잖아요. 내년에 가서 우리 애가 올백 맞아갖고 올지.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수시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어느 학교가 수시에 대한 준비가 됐느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뭐 편집을 해서 들고 온 게 아니라 일단 이 자료는 그냥 1등부터 쭈루룩 해서 합계가 좀 많은 학교들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기차게 보시면 자사고, 외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단대부고 하나 있네요. 단대부고 일반고인데 얘는 정시. 그러면 단대부고가 보낸 거예요. 여기 그 시대인재가 보낸 거예요. 자, 다음. 이렇게 얘기하면 항의가 온다니까요. 자, 다음. 낙생고도 분당에서 뭐 이렇게 보내겠죠. 뭐 세화, 휘문, 대일, 뭐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으로 놓고 볼 때, 수시는 내신이 좋으려면 일반고. 근데 없어요. 특히나 강남권의 일반고들 수시 실적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또 강남 광역단위자사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일단 수시는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그 최상위권 수준의 내신 등급이 안 나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약간 그 변별력들이 조금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실은 수시일 때 굉장히 월등히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학교별로 떠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고.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내신이 극강으로 관리가 잘 된다. 내가 막 올백 수준으로 달달달 암기 잘해요. 그리고 뭐 실수해봤자 전과목에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90점 언저리 왔다 갔다 말고 그냥 99, 100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일반고 추천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엄마 아빠가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럼 좋은 일반고 보내면 뭐가 불리해요? 내신이 불리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내신이 너무 좋아요. 내신 관리를 너무 잘해. 근데 단대보고 보낼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을 철저하게 노리셨으면 내신만을 공략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자꾸 선생님 내신을 잘 딸 수 있고 선생님들이 학생부 관리도 좀 잘해주면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일반고를 추천해달래요. 이건 없어요. 이건 불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대신 제가 아까 우리가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일반고에서 내신을 얻으셨으면 학생부는 다른 데서 도움 받으세요. 수능 준비 학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선택지들을 얻었으면 다른 것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또 약간 다른 지역, 조금 거리가 있는 지방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되게 잘 받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안 돼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여기 호텔 잡고 2달씩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자, 일반고 중에서도 우리가 학교를 좀 골라야 되니까. 자, 일반고 제가 요 강남 서초 지역에는 일반고들 긁어갖고 왔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 서초에 있는 상문 같은 경우 조금 많고 수명이 조금 많죠. 근데 인원들이 대부분 200~300명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인원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신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하시는 게 조금은 유리함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냥 요거 수시 비중은 뭐다라는 거냐면 여기서 보낸 수시 성적을 가지고 몇 % 정도까지나 돼서 보냈는지를 그냥 평균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수시 실적이 가장 좋은 상문고가 2.37% 정도 됐더라라는 거. 그 외에는 조금 다 낮죠. 조금 낮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고 최대 장점은 뭐예요?
내신. 자, 근데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력보다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중학교 때 안 나왔으면 안 나와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내신을 준비하는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를 거다, 안 오릅니다. 열심히 하면 오를 거다. 우리 애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딱 봐서 아, 얘가 내신이 극강이다. 그럼 일반고 쪽으로 선택해서 보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엄마, 아빠가 가장 오해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고와 남고를 생각을 할 때, 자, 남고가 있어요. 남학생들 우리 좀 있으니까 남고가 있어요. 그럼 남학생 어머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한테 앉자마자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남녀공학 가면 좀 불리하겠죠? 뭐에 불리해요? 내신에 불리하겠죠?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남고를 보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고는 남고 특유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여기 남학생도 이렇게 있지만, 자, 우리 공휴일, 오늘 공휴일 아침 10시에 엄마가 깨워서 가서 너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자. 라고 해서 얘를 끌고 여기 올 수 있을 정도면 얘네들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제가요,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실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있으면 엄마랑 아들이랑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남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서 옵니다. 과연 저들이 같은 팀인가가 헷갈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막 와요. 근데 와 있잖아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FM인 아이들이죠. 와야 된다니까 온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남고에 가서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노는 애들이 우리 반에 되게 많아요. 막 해요. 못 견디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남고에 대한 인식 너무 그렇게 뭐 내신에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요렇게 와 있을 정도면 얘네들이 여자애들이랑 붙어도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고 말씀드립니다. 여고. 우리 여기 좋은 여고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제가 매해 4월 말이면 아직 중간 보기도 전이에요. 4월 말마다 받는 4월 말쯤 되면 맨날 받는 전화가 있어요. 자, 여기 인근에 있는 여고 중에 보낸 여학생들이 선생님 저 못 다니겠어요. 중간고사를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못 다니겠대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상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만 싫어해? 아니, 다 같이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고 선택을 하실 때는 우리 아이의 멘탈. 그러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런 학교 가나요, 선생님? 그런 여중에서 견딘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어요. 굉장히 즐겁고 화기애애하죠. 그런데 여고에 갔는데 여자 옆에 친구가 이렇게 날 봐요. 그러면 애들 못 버팁니다. 멘탈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전학 간 애들 많습니다. 남고, 여고, 물론 우리는 대학에 보내죠. 학교에 보내는 거지만 얘네들 3년 동안 다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일반고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최대의 장점이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남들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할 때 우리는 여름방학부터 내년에 지금 7, 8, 9, 10, 11, 12, 1, 2, 3, 9개월이 있잖아요. 9개월이면요. 내신 등급을 하나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나는 일반고로 간다. 그러면 더 뭐 이러고 저러고 귀를 막으세요. 그다음부터는. 귀를 막고 우리 애는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 잡을 거니까 대신 이 일반고들 중에서 과연 뭐 예를 들어 상문을 갈지 숙명을 갈지 영동을 갈지 한 학교를 정하시고 그 학교 내신을 가장 잘 잡아줄 수 있는 학원으로 서서히 움직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이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하고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그 학교 별로예요. 여기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학원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학원마다 주력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 입장에서는 얘를 저 학교에 보내는 게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다뤄주지.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다른 거 선행시만 아무것도 없어요. 내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교 내신을 잘 다뤄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일부 학원들이 상담할 때 그냥 어머니 여기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
수학을 조금 어려워요. 잘 못해요. 그런데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를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를 가지고도 말씀드려요. 여기 지금 사실 이 인근에 있는 여고, 남여고가 이 학교들이 우리 여학생들의 꼼꼼함 때문에 영어가 진짜 쥐약이에요. 정말 진짜 최악이거든요. 영어 내신들이. 시험지가 한 13페이지까지 나가요. 40분, 35분 동안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근데 푸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보고서 으악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독해에 강한 아이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지엽적인 어떤 단어나 문법에 강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시고 학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내신 잡겠다라고 하시면 이 일반고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향,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그 난이도, 요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 학습 상태, 요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학교 정하시고 9개월 쭉 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좀 드리고, 그럼 어떻게 다른데요, 선생님? 자, 학교별로 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신청서 받을 때 전사고에 대한 것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전사고까지 다루려면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일단 그 학교들에 집중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앞에 보시는 6개 일반고가 이쪽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숙명, 경기, 은강 여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학교들이죠. 자, 먼저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들이 얼마만큼의 속진이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일반고들은 사실상 크게 막 1학년 과정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주당 4시간씩 들어가는 게 평이한 수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일반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이하게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중에서 경기여고 같은 경우 경기여고만 1학년 때 국어, 영어를 3시간으로 줄여놨어요. 줄여놨다는 건 우리는 빨리 달려가느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 많이 배우고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짚은 이유가 뭐냐면 여학생 키우신 어머님들 중에서 선생님 진선 숙명은 안 된다니까 저희는 경기 보낼까요? 경기 영어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고는 그런 성향의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1학년 공통 진행 과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고들이 수능 과목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공수 원투 그리고 대수 확통 미적을 꾸준히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필수로 정해놨다. 요게 이제 대부분의 일반고들의 특성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이랑 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보시면 숙명여고 같은 경우 3-2의 전문수학 이런 것들 좀 깔아놨고요. 그리고 전문수학이라는 거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 제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특목고 선택 과목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여기다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은광 같은 경우에도 전문수학, 인공지능수학 이런 것들을 여기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목고 과거에서 가르쳤던 수학 과목들을 숙명이랑 은광은 깔았어요. 수학심화 깔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될 게 의외로 과학은 그냥 평이하게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얘네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3-1에 화실, 생명공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이런 실험 과목들을 깔아놨습니다. 이거 과거에서 있었던 과목들.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만으로 봤을 때 수학, 과학, 심화를 가장 극강으로 깔아놓은 건 얘네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제가 5년 동안 고등학교 선택 상담을 하면서 숙명, 진선은 한 명 보냈을까 말까예요. 왜? 그냥 정말 너무 내신 전쟁이 너무 심해서 숙명 기준에서 내신 탑으로 관리하는 애들은 숙명여고 보내고요. 진선에서 탑 관리하는 진선여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이제 그 외에 여학생들 보내는 학교가 은광이나 중대부고 쪽이 많아요.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이 은광 중대부고 쪽으로 여학생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요런 어떤 선택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과학, 심화 요렇게 좀 개설이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단 영어 같은 경우는 심화 영어 예전에 외고에서 깔아놨던 과목들 요거를 숙명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참고해서 만약에 우리 애가 영어를 좀 잘해. 그래서 여기서 좀 특화된 어떤 역량을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숙명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국어 29면요. 90점 넘는 아이들의 비율이 29%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자, 은광여고 국어 90점 넘는 애들이 50% 이상입니다. 내신 등급만 가지고 싸우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쵸? 자, 요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 선택하는 데들 단대, 중대, 영동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일반고들은요 교과 과정에서 뭔가 특수성을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학교 구성원의 차이. 왜? 상위권 20%와 즐거운 80%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과정으로 승부하기 어렵습니다. 교과 과정은 평이에요. 조금씩 힘을 좀 그나마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니까 일반고에서도 뭔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단대국어나 중대국어도 사실상 크게 수학과학에서 심화가 되어 있다라고 심화 과목들 어떤 그 전문 교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신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내신 비율 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그 특이한 학교 중에 하나가 영동고입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남학생들의 우리 선택지들이 조금 높잖아요. 그쵸? 남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조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갈 학교들은 조금 많은데, 약간의 인문계열 성향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선택했던 학교가 영동고였어요. 그래서 영동고 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교과과정 개설도 보니까 얘네 조금 독특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동교육과정이에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학교들이랑 연합해서 이러한 교과목을 깔겠다. 우리 학교만으로 단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여러 학교들이랑 연합해서 뭐 예를 들어 고급화학이나 고급물리학 과목들을 깔겠다. 이렇게 이제 그 학교에서 학교 차원으로 뭔가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하나. 얼마 전에 기사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수업 들으려고 택시 타고 옆에 학교에 갑니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서만 오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과목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본인이 잘 찾아서 하는 아이야. 그리고 본인이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잘 챙길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얘가 엄마가 다 떠먹여주고 학원 갔니? 오늘 3시까지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장점을 활용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중에 약간 인문계열 성향의 아이들이 좀 진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고 쪽 커리큘럼으로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과목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일반고들 분석한 학교들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특색 있는 교과목들이 개설된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고. 자, 그 다음번에 자사고 보겠습니다. 광역자사고들. 그래서 광역자사고들은요. 일단 수시 실적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수시를 노리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를 노리고 그냥 보내는 학교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등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의외로 보인고가 2등급 때까지 서울대 수시로 진학을 했죠.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혹시 이제 송파 지역 남학생들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왜냐면 학교에서 일단 자사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서류를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어 줍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요즘에 고등학생들은 자기평가라는 걸 해요. 자기평가 뭐냐면 내가 과학 시간에 수행평가를 이런 걸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서 뭘 배웠어. 이런 것들을 본인이 써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가 학생부에 잘 예쁘게 넣어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이 이제 자사고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도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극강의 아이들은 잘 챙겨주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막 중위권 아이들도 사실은 많을 거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인데도. 그래서 그 친구들도 서류는 좀 잘 챙겨준다. 특히 이 학교 괜찮다라는 거 그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만한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정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우리가 뭐 사춘기도 올 수 있고 사실 모든 아이들이 중학교 때 되게 다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제 엄마 여기 와 있는 엄마가 아침부터 되게 열심히 와 계시는 경우들 있지만 지금 집에서 아이는 게임하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아유 나는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아직 조금 정신을 안 차렸다고 해서 얘네들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위권 아이들 중에 아무리 봐도 얘는 내신 감량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이 학교에서 우리 애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부는 그동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에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무단
미인정 이거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코멘트 해놓으신 내용 중에 친구가 사용하는 어떤 언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있으면 원서 안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 낭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역자사고는 정시에 되게 특화된 학교이고 내신이 그렇게 극강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추천드리나 합격 가능성이 없으면 지원은 비춥니다. 합격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외고나 국제고 혹은 전사고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엎을 수 있어요. 서류를. 근데 이 인근에 있는 자사고들은 면접에서 엎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교과과정 봅니다. 일단 남학생들의 선택지 세화, 휘문, 중동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공통과정,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평이합니다. 평이에요. 일반고랑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에 있어서 일반고에 가는 것보다 뭔가 극강으로 불리함이 있다거나 하진 않다. 남고에 한해서는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 과목 봅니다. 수학 선택 과목. 자, 일단 세화부터 볼게요. 3학년 과정에 고급 미적분, 고급 대수, 고급 기하, 전문 수학이 개설이 됩니다.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특목고 그 과목에서 과거 쪽에 개설되어 있던 수학 과목들이 다 가지고 왔죠. 근데 그에 비해서 과학은 그냥 물화생지 원투 정도입니다. 자, 세화는 어떤 애들을 뽑겠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겠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공대에 밀어 넣겠다. 이렇게 수학 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그 전략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수학을 되게 잘해요.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겠으나 우리 애가 수학이 약간 쏘쏘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신에서 밀리겠죠. 자,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휘문 봅니다. 휘문도 3학년 2학기 과정에 고급 미적분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 않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과목 선택이 더 많은 거고 여기는 고급 미적분 하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과학 봅니다.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물리학 실험, 3-1에서 화실, 생실 지구과학 실험. 실험 과목들이 대거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학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준 학교고요. 여기는 수학은 뭐 이만큼까지는 아니나 과학 쪽에 힘을 되게 많이 준 학교다. 자, 우리 학교는 어느 쪽으로 많이 보내고 싶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그쵸? 과학 쪽, 의학학 쪽으로 많이 보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 오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휘문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제가 올해 너무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휘문 작년에 경쟁률이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분석을 해놨어요. 뭐 서울대가 이렇게 바꿔서 휘문이 안 됐다더라. 저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요. 핸드폰을 안 걷어서 경쟁률이 떨어졌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왜 떨어졌느냐? 작년에 원래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휘문은 일반고로 전환이 돼서 학생들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재단비리 이런 것 때문에 재판 가서 그게 결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7월, 8월까지요. 휘문은 그냥 일반고로 전환이 돼서 우린 배정받으려 해서 어떠한 설명에도 어떠한 교육과정도 안 깔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요즘에 사실 자사고들도 사실 설명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교육과정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였대요. 왜냐면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이런 것들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8월 말까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이제 그 입학처랑 어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뉴스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9월에 급격히 그냥 자사고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왜냐면 이제 가장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던 게 서울시 교육감의 문제였는데 서울시 교육감 변동이 됐죠. 뭐 등등등 블라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휘문이 그대로 그냥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모집 활동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미달은 아닐 거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셔라. 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휘문은 과학 쪽에 조금 많이 힘을 줬다. 자, 중동 봅니다. 중동은 올해 뭐 경쟁률이 꽤 나오겠죠. 왜? 지금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뭐 교장 선생님이 유퀴즈에 나오고 애들이 이상한 으쌰으쌰 하면서 유튜브 올리고 남자애들은 그런 거에 또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보시면 다른 거는 큰 어떤 변동은 없으나 고급대소 고급 미적문 깔려 있고요. 고급 화학, 물리학 요런 화물 쪽으로 화학이나 물리학 쪽으로 많이 개설이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중동 같은 경우는 세화나 휘문에 비해서는 수학과학 쪽으로 많이 선행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진학하진 않습니다. 그 특수성을 조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고 세 가지 선택지가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색깔이 같은 자사고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여고 봅니다. 여고.
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가 현대고, 세화여고. 물론 현대고 남학생들 선택 가능합니다.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갈 학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 두 학교 중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학교도 일반고, 자사고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1학년 과정을 건든 어떤 학교들은 없었어요. 다 평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현대고랑 세화여고 보겠습니다. 현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국영수 속진 해서 수업 시간을 1시간씩 다 줄여놨어요. 아까 경기여고 국어 영어 줄여놓듯이 현대고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줄여놨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줄였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는 꼼꼼하고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아 해갖고 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세화여고 봅니다. 세화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극속진으로 깔아놔서요. 공수 1, 2를 1학기에 뺍니다. 그리고 2학기에 대수학통을 깔아놨어요. 이 정도면요. 다른 학교 2학년 과정에서 끝나는 진도를 1학년 때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애 오세요? 수학, 속진, 선행심화 다 되어 있는 애들 오세요입니다. 자, 서울시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사고 일반고 통틀어서 진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남학생들이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남학생들 상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정말 열정 있는 여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여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깔아놔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사고도 고민을 하실 때 갈만한 학교 뭐 있어요? 자사고, 현대고, 세화여고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수학이 좀 빠르다라고 하면 세화여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국어, 영어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어 라고 하시면 현대고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역적인 차이도 있죠. 현대고 어디에 있어요? 압구정 지역에 있습니다. 세화여고 어디 있어요? 대치에 있잖아요. 가는 아이들의 어떤 성향 차이도 조금 있다라는 거. 그러나 현대고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가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일단 공통과정의 차이,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보겠습니다. 고급대서 미적분 전문수학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과학 선택 과목 볼게요.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어떤 애들 오세요? 의학 계열 오세요. 그렇죠. 이제 대략 보이시죠? 자, 세화여고 보겠습니다. 미적분 2, 대수, 미적, 기하, 수학, 여고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극강의 수학 심화들을 깔아놨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서 수학, 과학을 가장 잘하는 여학생들의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좋아요. 이게 우리 아이에게 장점이 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사고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작년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다 긁어오기는 했는데, 배제 1.61, 그 다음에 보인이 1.2 이렇게 되어 있고, 세화여고 1.27, 1.1 이 정도였죠. 작년에는 사실은 이 지역 자사고들이 그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중동 1.78. 요 정도였고, 현대고가 1.14, 1.14 요 정도였습니다. 자, 광역자사고 경쟁률을 보실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사고가 1.2, 그러니까 경쟁률이 120% 초과 150% 미만일 것이냐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경쟁률이 120% 미만이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휘문 같은 경우 사실은 그랬죠? 그렇다라고 하면 120% 미만이면 그냥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100% 미만이면요. 100% 미만이면 전원 합격입니다. 그러면 150% 초과다 라고 하면 또 추첨 후 면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예쁜 경쟁률, 즉 이 아이가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내용과 이 아이의 면접 경쟁력을 봤을 때 가장 예쁜 경쟁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쟁률이 120% 초과 150% 미만. 그러면 전원 면접으로 갑니다. 그러면 준비했던 것들을 좀 다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률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슬슬 불만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 아이는 자연계가 아닌데 왜 수학, 과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일반고 자사고에 많은 학교들이 자연계열 아이들이 대부분 70% 가까이가 되다 보니 국어나 영어 쪽에 인문계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문계 상위권 아이들은 다 어디로 빠져요? 외국제고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주요 외고들 대원, 대일, 명덕, 한영, 서울국제고까지 들고 왔고요. 수시 실적들 보시면 저는 굉장한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단위 자사고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아이들도 있고 인문계열 아이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전부 다 인문계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만 데리고 실적을 이렇게 만들었다. 특히 대원, 대일, 대본 이렇게 4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이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 전에, 즉 고등학교 2, 3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목표치로 제시하는 게 일반고면 1.5, 일반고면 1.5, 광역단위 자사고면 2.5, 외국제고면 3.5까지 만들어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상위권 대학 진학 어떻게 학종으로 잘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학교마다 내신 등급이 적용되는 어떤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학교 대단한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 정시 실적이 고르게 잘 나오고 있죠. 아까 우리 광역자사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시 실적들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재수생은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광역단위 자사고랑 외국제고 정시 실적을 놓고 보셨을 때 정시에서 절반은 재수생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는 기껏 해봤자 1명 정도예요. 재수생의 비중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수시 비중이 아까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에 보인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한 2% 뭐 2등급 정도까지 봤었잖아요. 그쵸? 2% 정도까지. 얘네들은 이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 11% 정도까지 갖고 있다. 아예 그 급간이 다르죠. 그래서 인문계 상위권이다.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강력히 추천드려요. 이게 맞습니다. 이 선택지가. 자, 인문계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학교 내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교과 과정도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 선호하는 아이들의 성향도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대원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원외고에 진학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그렇죠. 대원국제중 아이들입니다. 대원국제중 아이들이 매해 40명씩 진학합니다. 또 영혼에서도 일부 넘어옵니다. 영혼에서 한 수명 정도씩 넘어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중 아이들이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서류가 완전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어요. 학교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친구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면접에 대한 경쟁력들이 사실은 일반 중학교 출신 아이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실 때 학생부 그리고 면접에 대한 경쟁력들 잘 고민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냥 학생부 보면 이거는 어디 거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선호하는 성향도 자기 의견 똘똘하게 잘 밝히는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대원은 그래요. 그런데 자, 같은 비슷한 어떤 수실적을 만들고 있는 대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역적, 위치적인 특성도 있고요. 강북 지역에 정말 내신 성실하게 잘 관리한 아이들이 옵니다. 학교의 성향도 얘는 우리 학교 왔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잘하겠구나 하는 아이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면접을 보러 보내면요. 제가 봤을 때 면접 경쟁력은 얘가 더 있고 쟤는 조금 말도 좀 못하고 이렇게 좀 어눌하네 하는데 착하고 성실한 아이 둘을 면접을 보내면 대일은 오히려 뒤에 아이가 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도 보셔야 됩니다. 자, 한영 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드려요. 한영은 요 인근에 있는 여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 선발을 하는 편이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국제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립이랑 사립의 차이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국제고가 이름이 국제고다 보니까 무언가 되게 이제 제가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은 해외에 있다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주전자들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장 이제 처음에 물어보는 학교가 서울국제고인데요. 사실 서울국제고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예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그래서 학교별로도 선호 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요 얘기들.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시킬 때 그 학교의 어떤 성향도 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시킨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을 거니까 외고 국제고 교과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얘네들은요, 국영수 가서 속진 3 다 3단위로 줄여놨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전공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대원외고 봅니다. 대원외고. 미적2. 경제수학 깔려 있고요. 특이사항에서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목고 선택 과목으로 지역이해, 비교문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같은 이러한 특목고 선택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원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특화되어 있는 위치를 우리는 더 흔들림 없이 그냥 가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냥 인문계 극상위권. 요거를 그냥 요 유지하고 가겠어. 지금 갈아놓은 과목들이 지금 과학 같은 경우는 융합과학, 탐구, 기후변화, 환경생태 정도면 사실은 그냥 융합과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뭐 자연계로 어디로 돌려서 가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어라는 원래 인문계 극사위권의 지위를 유지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일 봅니다. 대일은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물화생지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문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과학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학, 화학, 세포 시스템 이렇게 해서 과학 2 과정도 일부 개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약간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배려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일은 약간의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영 보겠습니다. 한영도 일부 생명이랑 화학 쪽만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한 어떤 교과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덕은 별로 이렇게 크게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 요것만 하나 볼게요. 서울국제고는 AP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울국제고가 일부 해외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이게 우리가 국내 입시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요 정도, 뭐 예를 들어 대원 같은 경우 한 1.6에서 2대1 사이였고요. 뭐 대일도 그냥 평이하게 요 정도로 움직였다.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경쟁률에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하나 뭐냐면 1단계가 150% 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종 합격자의 150%를 1단계로 합격을 시키고 면접을 치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50%가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내신을 갖고 이제 추려내는 거죠. 근데 외고 국제고는 영어, 국어, 사회 성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한때는 약간 또 미달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연계로 다 쏠렸을 때. 근데 이제 최근 보시면 1.5대1 밑으로 떨어지는 학과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국어, 사회 성적은 무조건 A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여름방학 이후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그 얘기들을 드립니다. 서울국제고는 워낙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90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래서 2.6대1, 작년에 특례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아이들에 대한 경쟁률은 5대1이 넘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는 내용들은 그냥 집에 가셔서 아이들이랑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자소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써. 그럼 정말 자기를 소개해요. 자소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왜 쓰는 거예요? 나를 합격시켜주세요 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한 줄 한 줄 다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1학년 때는 수학이 취약해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쩌고 블라블라 씁니다. 그럼 제가 다 지워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수학이 취약한 게 네 장점이니 지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의 장점으로만 가득가득 채워놓는 게 자소서다.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그리고 이제 조금 경쟁률 높은 자사고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여름방학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내용만 넣어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조금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사실은 확 채워놓다 보니까 걱정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흐름은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변화될지를 좀 같이 얘기 나누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길게 흘렀네요. 이제 또 뒤에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하셔도 되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